발표자라고 나서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또 요청이 와서 수락을 했습니다. 문화원 측과 또 해당 안동만인구에 또 자원군 그리고 국립기념관 여러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물리무양 산업 경승과 유적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좀 뭐 다른 제목이 논의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한테 부탁이 와서 그냥 뭐를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정리 끝났습니다. 발표 여기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통과시면 그것을 요약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승, 경관, 사적, 유적, 명승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명승이 천관산이 명승이 지정이 됐는데 그 명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대상을 이렇게 가야 되냐니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눈으로 자연을 보다 보는데 보통의 문화하고 자연하고 좀 구분되는 개념으로 가서 명승하고 천연 기념을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여기 엇불산 같으면 엇불산 그걸로 하면 자연 자체이기 때문에 며느리바위나 이런 것들이 천연 기념으로 되어 있는데 엇불산의 며느리바위 그러면 이미 사람하고 관련된 문화가 연결이 되고 사람은 눈으로 봐서 며느리바위고 전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명승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문화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조금 설명했고요. 세 번째는 그러한 명승의 시각으로 우리 주변의 것들 아니면 자연의 문화, 자연유산들을 그렇게 한번 봐보자. 문화와 사람 눈으로 또 역사 눈으로 이렇게 봐야 그러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흥의 브랜드로 알리는 게 구경, 구미, 구품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구경에 1번이 천관사고 마지막에가 고림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문화하고 자연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9가지를 이런 명승이나 문화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인사말이 많이 나왔지만 물림의향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구경의 9가지 제목으로 봐서는 물림의향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목으로만 봐서 설명을 하면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그래서 어떤 지역을 알리고 브랜드를 하더라도 또 이름을 하더라도 그것들이 제목에서부터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그래서 분명히 적어봤습니다. 경승은 뭐 경치 좋은 것, 자연적인 의미고 보통 경관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다음에 유적은 역사, 인간, 문화활동으로 남겨진 흔적. 그래서 경승과 유적이 구분되는 개념 같은데 천관산의 장천동의 팔경 이르면 경승이면서 사람이 남긴 흔적으로서 유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천관산이 천연 기념물이 아닌 명승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강물 관련해서 경승과 유적들을 또 확대 해석을 해보자.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이제 이런 종류를 기념물로 나누고 사적지와 경관과 자연행성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국가문화재 같으면 사적지는 사적으로, 경관은 명승으로, 자연행성은 천연기념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관산 같은 경우도 천관산에 여러 가지 이 토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지질 자연사로 보면 천연기념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1640년에 뭐 천관사부터 지대지나 이런 것들이 보통 포괄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승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적보다는 경관 관련해서는 명승을 보고 있다고 작년 11월 달에 그 문화재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명승은 국가지정 문화지만 그 명승을 보는 관점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나 문화 현장들을 다시 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문화재, 도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지만은 항토문화재 이렇게 해서 지정도 하고 관리를 해보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문화원으로 자연을 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재 보호 부대 명승의 유형별 기준이 전에는 한 20가지가 나열이 됐습니다. 나열이 됐는데 그 나열한 것을 나눠가지고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부가명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 30개를 10개씩, 5개씩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전에는 이 구분이 없이 한 30개가 나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명승은 그대로 자연물, 산지라든지 저명한 서식지구라든지 일출낙조. 그러니까 일출낙조 같은 경우도 경관이 좋은 지역에 일출낙조가 좋은 지역을 지금 문화재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경의 소등섬 같으면 이 개념에 의해서 문화재의 명승 같은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명한 서식지 내지 군락지가 있습니다. 서식지는 철새들이고 새들이고 군락지는 특정한 종목의 나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관산 동백숲 같으면 보통 천연 기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개념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20헥타르가 넘는 동백나무 숲 군락지라는 개념으로 하면 명승의 개념으로 문화재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 명승입니다. 자연과 조화와 문적 가치가 있는 어떤 인공이 가해진, 그래서 젊은 원예린, 또 사찰 경관, 금작기포로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원림은 당진 병동 원림이 최근에 지은 거죠. 단양소세와 저수지, 제천유림지, 은경세계 액기, 그 다음에 생원마을에 기산 황사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명승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사적으로만 지정이 됐습니다. 사적으로. 그런데 단양소생 같은 경우도 명승으로 이렇게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자연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자연과 융합되면서 하나씩의 시설로 셋이서 그대로 자연 속에서 활동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 명승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명승으로 바꿔지니까 사적에서 명승으로 바꿔지면 이게 같이 기준이 달라지고 좀 더 낮아진 것 아니냐고 해가지고 굉장히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더 명승이 큰 개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복합명승입니다. 자연이 뛰어난 경치에 유물적 가치가 부여된 자연물. 그러니까 그 자연을 아까 소세원 같은 경우도 이런 개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우리가 이 동천이라든지 성관산 동천 나오고 고곡이라든지 상천동 팔곡 고곡이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담백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서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팔경이나 고곡이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불산 며느리가 같이 부전등과 같은 저명한 인간정신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 그러니까 저게 꼭 문화재를 지정이 될 수 있다가 아니고 불산의 며느리가가 사람 눈으로 보고 전설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명승의 개념에서 복합명승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명산 개념으로는 천관산, 또 암벽, 동천구고, 해양구고,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승의 눈으로 자음을 읽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자음 천관산이 금년 3월달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바로 좀 이어서 금이나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때 아마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업무를 직접 맡고 있었지만 또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원될 때는 제가 계속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2018년에 마치 이제 예산이 써가지고 역사, 지질, 경관, 또 유적인물, 또 향촌사회, 마을 건축, 지정가치, 사진, 또 어르신들하고 저기 모시고 해서 사실은 이제 금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 기념식을 최근에 늦게 했다고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조사 팀들도 소식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들어비어서 우리 마동욱 작가가 사진을 찍은 것이고 안산 옥상소에서 저기 여러분들이
문화재청에서 2013년에 전국의 명승 자원을 조사를 했는데 11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정할 것을 거기서 5개를 고르고 6개를 추후에 지정하지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기초 조사를 하는 데가 이 6개 중에 자원청관산이 2013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바로 이렇게 좀 여기서 자세한 조사를 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좀 더 빨리 알려지고 빨리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하고 이 화순 부동산 이 주상면이나 지공로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군에서 그냥 아주 그 협조를 잘해서 여기도 빨리 2018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더 빨리 이렇게 됐을 수도 있었다. 2008년에 문화재청에서 또 명승 자원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단이 이렇게 90여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정자, 무정, 가상화, 원림에서 별도로 여기는 좀 같이 조사를 해보라고 하고 15개를 선정을 해서 전체 93건으로 해서 이 중에 20개소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흥의 고추정원과 영호정 원림이 문화재청에서 정자무정 선정한 게 사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 20개 중에서 최종 이제 12개인가를 골랐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이런 그 자원의 이런 자원 무더기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20개소는 들어가지고 조선인지 정자, 서남수가 경관, 조선인지 정자, 서남수가 공가 경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본물과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역사만 명승 아까 살짝 말씀드린 명승 청관산에서 우리가 이제 검토할 것이 이미 이 명승물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청관산 동백나무 숲 같은 경우는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또 국가 산림문화자산 상당히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관산이 이 3구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쪽에 동백나무가 숲이 있기 때문에 구역을 확장해서 명승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는 청관산 1, 청관산 2, 동백나무 숲 이렇게 가지번호를 구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명한 서식지 블락키인데 아까 블락키가 나와서 좀 명승에 그래서 구역 확대나 가지번호를 장천동 8경, 장천 8경, 남강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되겠지만은 동천과 고곡 등 도감유산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청관산이 지금 윗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 동백나무숲, 장천동 8경에서 구역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지정을 하면서 여기는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지번호를 같은 방식인데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건이 된다면 영상으로 된 청관산, 그 밖으로 소위 청관산 강릉남수, 동천박구리, 도감유산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자원의 어떤 상징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점을 밖으로 바라본 자원 구경을 해서 구경 부품 분위기가 있는데 지역의 자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을 추진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부품 등의 구경입니다. 그래서 구경이 경승이나 이력지 명승과 관련되긴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쉽게도 물림의향을 구경의 그 9개 제목에서 물림의향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지역의 상징 이런 것들 할 때도 이런 것까지도 좀 고려해야 됩니다. 자연으로 경관 자체로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 눈으로 또 문화원 눈으로 역사원 눈으로 보면서 같이 문학적인 시각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명성 관점에서도 그 9개를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명승 관점의 어느 것에 해당되니까 도문화재, 어느 것에 해당되니까 금문화재,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다음 문천진 의식. 선관산, 우드랜드 제암산, 전망대, 선악동, 소금선, 한빈강, 서울시장, 보림산. 선관산 자연과 보림산의 문화로 이렇게 있는데 이 9개의 제목에서 사실은 물림의향을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품이나 구미는 음식이라든지 대개 특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담을 수는 없지만 이 국경에 사실은 물림의향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선악동 마을 같은 경우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문적 가치가 있는 일본적인 마을에 그래서 역사망 연승의 의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도 저는 불락지, 생활이나 생업과 관련된 인공입니다. 그리고 자연산 같은 경우는 자연연선. 그리고 철쭉대는 가장 유명한 거예요. 철쭉대로 보면 또 불락지, 이렇게 해서 연승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정남대는 후령 자체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정남진이라는 그 역사성을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명소, 그리고 현대문화유산 개념으로 요즘에는 미래유산 제도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문화재로 이렇게 될 만한 것, 그리고 문화재로 될 수 없지만 많은 주민들이나 사람들의 추억과 기억이 서린 곳, 예를 들면 광주 같으면 광주의 우다방으로 녹취록 앞에 다방은 없어도 우다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문화재 지정될 수가 없지만 사람들 가슴 속에 광주 사람이면 다 있는 모임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미래유산으로 하고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하는 제도가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조금 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유산. 주민의 감성과 기억이 담겨있는 근현대 시기 건설 제작 형성된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으로서 미래 세대에 전승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유산, 이런 개념으로 원래의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진강입니다. 탐진강 자체도 자원의 상징인데 물축지하고 관련되고 원래는 예양강 수령천이었습니다. 그 수령천은 고려시대 자원에 있던 터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자원이시 많이 계시는데 원래는 수령이 원터에서 전에는 수령이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역사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양강 같은 경우는 동쪽에서 해가 뜨면 여기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해서 빛날 애자를 써서 예양강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관이면서 우리 자원의 어떤 중심이나 정리가 뭐가 들어있다. 그래서 자원 구경은 천관산을 처음에 올리고 보림사로 나갑니다. 어쩌면 이 이경이 자원을 대표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다. 자연 명성도시의 천관산, 사찰 경관을 쌓아놓은 명성도시의 보림사. 그래도 조금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림 의향이라는 자원의 상징어가 낱낱이 구경 명칭에서 잘 읽혀지지 않아서입니다. 구경의 견을 자연물로서만 인식하고자 하는 사정이 반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의 관점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각으로 다시 읽어보면서 명칭에서부터 지혜를 모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자면 문화재는 유형, 민속, 기념물, 무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 기념물이 아까 유적과 경관과 자연입니다. 그래서 유적이 도에서 지정이 되면 그대로 기념물이라고 하고 또 경관도 그대로 기념물이라고 하고 자연도 그대로 기념물이라고 하는데 국가 지정이 될 때는 명승, 사적과 명승과 천연 기념물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무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몇 가지 해봤는데 사실 밑에 가지고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안강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떤 종류에 해당할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좀 밀려버립니다. 서예라든지 예술 작품, 글씨, 예술 작품 자체로 보면은 이건 유형 문화재라고 합니다.
똑같은 안가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속문화재는 그런 내용이 민속이나 생활사나 주변 신앙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된 내용으로서 중요하면 민속문화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념물 중에서 그 유적 같은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장소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적으로 지정되고 보호문화재로 지정할 때는 기념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망곡서라든지 이런 경우는 기념물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예 작품 자체로보다는 그 의미와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명성이라는 큰 시각에서 보면 그것이 똑같은 기념물이어도 명성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관산 장천동의 장천동과 장천동 그 안감문 같으면 사적으로도 될 수도 있고 명승으로도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명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승의 확대 개념으로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그 안감문 자체는 직접 해당이 안 되지만 그 글씨를 새기는 기술자가 아주 뛰어냈을 때 각자장이라고 해가지고 글씨를 새기는 사람, 장인들하고 각자장을 별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개념의 안감문이 어느 정도 사실은 다 해당이 되는데 어떤 관점의 어떤 역사성을 더 의미화를 시켜서 이것을 알릴 것인가. 이것은 이제 서로 이제 연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표현 만들어보면 군에서 하는 이 혁토유산은 이게 이제 구분 없이 그냥 자원의 혁토유산을 이렇게 지정하고 있고요. 등록문화재라는 것은 도에서 등록하는 것, 국가에서 등록하는 것. 이것도 무형문화재는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 도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 자료가 2등급이라면 이 개념이 1등급입니다. 그래서 서예라든지 예술작품으로 보면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신앙이나 이런 걸 보면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역사성이나 장소로 보면 전라남도 기념물. 그래서 남곡서나 장천동 같은 경우는 이 성격에 제일 가깝고, 이제 연대라든지 여러 가지 뭐 조사라든지 이런 거라고 해서 약간 그 시기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문화재 자료도 그럽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습니다. 그 내항비리 같은 경우에 1430년이면 엄청 빠르거든요. 600년 가까이가 되는데, 근데 전남에 있는 내항비가 이보다 연대도 빠르고 글씨 내용도 많고 더 역사성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은 기념물로 등록되고, 여기는 기념물보다 약간 등급이 다른 문화재 자료로 사실 지정이 되어놨습니다. 제일 늦은 시기의 안감문이거든요. 내항비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위급이 국가 지정문화재인데, 국보본들은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사전정책 책임문화, 기념물, 국가민문화재 이렇게 여기는 이제 공항국민혁명 기념관 앞에 안내탑입니다. 국미 부품. 여기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안감문 뒤에 또 명대수님이 자세히 또 하실 테고, 앞으로 좀 조사를 해서 이제 문화재나 이런 쪽에 또 진행하고, 그것이 이제 활용되는 것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유화가 되는 거죠. 서로 알고, 그 다음에 문화재 지정을 통해서 또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앉아서 생각한 것이, 이건 조금 농담같이 말씀드리면, 군수님과 의장님과 문화원장님이 세 분이 인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인사를 할 때 의례적인 말은 하되 망곡서에 쓰긴 그 글귀하고 우리 정금 선생의 성명사가 두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두 편이면 세 편이니까 세 편을 하나씩 인사말에 군수님, 문화원장님, 의장님이 넣어서 한번 이미 번역문은 우리 홍순석 교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거기서 한번 그걸 읽고 나서 인사말을 하면, 그리고 다른 어디서도 무슨 행사든지 의미가 있으면
이거 이번에 자네가 좀 냈던 이거 와서 시남송같이 OM에서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해보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래야 우리가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화의 바탕이 됐을 때 또 이런 부품이나 구경의 이런 이름 하나에도 물리기에 지역의 문화자원이나 관광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수합되고 포용됐을 때 우리들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더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